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 and me, yea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곳 미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마약 수출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침몰시키고 있는 데 이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도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좌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려고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베네수엘라는 17%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1% 정도만 생산합니다만은 그 1%도 아주 그 석유의 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수입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이 좋지 않은 석유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의 그 어떤 서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말하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이 일제히 함께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일찍이 미 연방 상하 하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했지요. 그러면서 대만과는 공식 당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과 실질적인 교류 관계는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양측 간의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가급적이면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작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고구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이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추경호 씨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각됨으로 해서 어제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조은석 특검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국민들에게 시합적인
보여주기 식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경호 씨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도주의 위험도 없고, 또한 불구속 재판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은석 특검이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 직후에 사법부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공세와 압박은 도를 넘었다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회의에서 추경호에 대한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이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속 여부는 사법부에 달린 것이에요. 입법부가 거기에 나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사가 기각했다 해서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법부를 개무시하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이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법조인들이 너도나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사법부에 대한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며 역사가들은 이것을 아주 나쁜 선례로 기록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 12.3 개헌선포 1주년을 맞이했죠. 이틀 전에. 한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배신자 한동훈을 주축을 해서 12명의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의 합세로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동훈 그리고 그 일당 12명. 과연 탄핵을 함으로 해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탄핵에 찬성을 해서 대한민국이 반듯하게 제대로 섰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라가 양쪽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온통 나라가 좌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며 사법부를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온통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가는 현 더불어민주당들,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또 국민을 개무시하는 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 이 모두가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을 뒤따르는 12명의 배신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저들 좌파들의 손에 쥐어져서 사법부를 훼손하고 상권 분립을 망가뜨리는 저런 행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대통령에 당선되기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1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가 평정을 찾으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대로 정치 보복보다는 통합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 통합이 됩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보복으로 현재 가고 있잖아요. 이 모두가 한동훈이와 한동훈이 뒤따른 12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개작살난 겁니다. 네? 오죽하면 이 진행자가 개작살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울분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한동훈이가 탄핵을 주도했으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든가, 예? 아니면은 저 좌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든가. 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뒷북만 치고 있으면서, 예? 국민의힘을 완전히 또 두 갈래로 갈라지게끔 만들고, 응? 물론 그 이전에 책임을 묻는다면은 무모하게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유롭지는 못하지요.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강요들과 측근들의 충고를 반드시 묻고 계엄 선포를 해도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것도 어정쩡하게 선포했잖아요. 예?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은 유가 원칙에 의해서 흔히들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러면 첫 번째 통행 금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아무도 거리에 나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방송국을 또 통폐합하죠. 폐지시키죠. 잠정적으로 점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ABC조차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리 군대를 갔다 오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현지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실패율은 거의 2%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98%가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예요. 정무 감각도 없고 또한 측근들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불통, 그리고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모든 게 자업자득이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정쩡한 계엄령 선포로 해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2년 넘게 자녀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대통령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예?
이래서 이재명 현 대통령에게 농굴제 호박을 갖다 바쳤어요. 대한민국의 나라가 온통 혼란과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반성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또 사죄하고 무조건 내란죄가 성립이 되니 아니니 이런 걸 떠나서 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그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고 가야 돼요. 자신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 아니죠. 예?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되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에 외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서 첫째, 북한 정권의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군 통수권자라서 대한민국을 적으로부터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며 보호해 줘야 할 대통령으로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온통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신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외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6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 북한에 우리 국민이 잡혀 있어요? 내 금시초문인데 하고는 측근들을 쳐다봅니다. 참, 이래서 이 TV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예? 아니, 통수권자가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의무가 있고, 예?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조차, 그런 지식조차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알지 못해요. 예? 보통 대통령들은 자국의 국민이 한 명이라도 어느 나라에 인질이 됐다든가 하면은 그 인질 한 명이라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외교 접촉을 하며 얼마나 애씁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코앞에 있는 북한 정권에 옥류되어 있는 6명의 포로들에게 그 자체도 몰라요. 정말 이 시간 진행자도 가급적이면은 좌파 우파를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서 정치만 잘 안 되면은 응원해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금에 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니까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몇 명이 잡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무모한 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류되고 있으면 석방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정말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며 국민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무능한 대통령을 믿고서 국민들이 살아갈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위한 정책보다는 오로지 정적을 파괴시키고 내란만 외치면서 온 신경을 이쪽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민생과 뭐 이런 경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로만 물가 안정됐다 하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12가지 사법 리스크와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장동, 백현동, 또 북한의 800만 불 불법 송금, 너무나도 많은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 아웃될지, 임기를 채울지, 아니면은 임기 후에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막 뜯어 고쳐서 자신의 현재 걸려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 이것을 취소시켜서 무효화시켜서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이 모든 것이 파생되고 있어요. 이래서 정가가 있다거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도 불행하고 국민들도 불행한 거예요. 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가닥 희망을 건대면은 현재 벌이고 있는 종교 탄압적인 종교 통일교에 대한 어떠한 그 일본 예를 들면서 통일교를 해산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종교 탄압적인 그런 정책은 하지 마세요. 오로지 그리고 법을 막 뜯어 건쳐서 자신의 그 죄를 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2,700만 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 선택을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면은 전에도 말한 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용서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민생에 추진하시란 얘기야. 예?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고민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물가가 전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도 더 물가가 오르지 않았고 안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는 치솟는 물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특검에만 열중하면서 정적인 전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인 내란죄로 취급하면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아예 취소시키려고 혈안이 되면서 사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윤 전 대통령 정권을 윤 정권을 흔들고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을 시키면서 다수의 입법 권력으로 즉 국회 폭거를 저지르면서 거대 야당의 수단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파상 공세로 이제 대응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그 윤석열 정부 때의 그 당대표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 입법의 폭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그 정책을 일반에서 올리면은 다 카트시키잖아요. 여기에 열불이 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폭거가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만나서 소주 한 잔을 하든 막걸리 한 사발을 하든 간에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만나서 대화로서 풀어갔으면 사람은 인지상정이에요. 예?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져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잠깐 멀리 하다 보니까 마음도 서로 또 멀어지는 거야. 예? 정치를 정치로 풀었어야 되는데 정치로 풀지 못하고 지 고집만 내세우다가 급기야는 급발진해서 개헌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개업이라는 악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날 이후에 윤 정부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또 한 번 탄핵이라는 재앙을 맞게 됐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됐어요. 이름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혼돈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좌파 우파로 완전 갈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양극의 반이 쭉 갈라져서 양극의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 선거에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해서 오늘날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민생에만 치중을 해도 어려운 경제 사정의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은 오로지 내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의 삶에 대한 걱정,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에 이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물가가 치솟고 있는 민생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놓았더니 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는 정치 보복성,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기에 혈안이 되고 있어요. 정적 주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편승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입법의 힘으로 사법부를 능멸하고 있으며 현재 현존하는 법들을 마구 뜯어 건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온통 전체주의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개무시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정당인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그저 메아리만 치죠. 예? 소수의 정당으로 몰락한 국민의힘은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국민을 대변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마구 뜯어고치고 있어요. 법을 뜯어고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해도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보통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큰 불행이죠. 현재요,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잠깐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현재 모든 국민들의 밥상에 당장 올려야 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만 또 법을 뜯어 고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다시 받지 않게 한다거나 또 취소시켜서 법으로부터 완전 자유롭게 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내란 정당 그리고 국민의 힘을 해산시키기 위해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 살기가 힘들죠. 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바로 한 달 전이죠. 물가가 2.4% 올랐어요. 그리고 쌀과 과일 등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사실. 이재명 정권은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빨리 민생 살리기 위한 올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한편 이렇게 물가가 2.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오히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전 정부에 비하면은 지금 비록 오르고 있지만은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니 국민들의 현재 피부와 닿는 것은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을 하고 전 정부에 비하면은 이것이 안정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국민들은 아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시장 안정을 위한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을 자주 바꾸잖아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변화무쌍하게 체인지해요. 예? 통합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내란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해서 발본 뭐예요? 끝까지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처럼 민생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재명 정부와 이 여당은 각종 특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3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거의 다가 기각됐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정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무죄로 나올까봐 염려가 돼서 현재 아주 특검을 연장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여의치 않자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다시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예?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통과시켰다는 사실.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특별적을 가진 집단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는 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소 의견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이 국민의힘은 소구력이 있는 당의 철학, 큰 그림의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으려면은 무조건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재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두 사람 사이에 약간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장 대표에게 충고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는 거 의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판단이 올바른가를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우선 계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하지 않았어도 대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는 내란죄 포함 이걸 떠나서 계엄 선포는 너무 성급했다.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장 대표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계엄 선포는 너무 지나쳤다. 과유불급이다. 하고 사과를 하세요. 예? 그래야 민심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국민의힘 일부가 특히 한동훈을 따르는 12명 한동훈 쪽의 계열들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신적으로 보지 말고 배신적인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일단 계엄은 너무 잘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급한 판단이며 정무 감각의 부족에서 온 판단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서 온 계엄 선포였다. 고로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대화로서 풀 것을 억압적으로 풀려 했다.
사과하세요.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뭉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12월 5일 금요일 순서 와싱턴 소리 지금까지 김종엽이었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